얘들아, 자, 오늘 교과서 114페이지 되겠습니다. 네, 여기다 쓰면 되겠네. 교과서 114페이지. 아까 봤다시피 제목은 똑같아요. 항일의병과 요열투쟁. 항일의병과 항일의병 활동가 맞죠? 의병운동가, 항일의병, 왜 이러는데? 운동과 의열투쟁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국권 침탈 과정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인데, 이걸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실상 일본에게 1904년부터, 맞죠? 1904년부터 국권을 상실하기 시작해가지고 1910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잖아. 맞지? 맞죠? 뭐, 그래서 너네 뭐, 많이 외웠을 거예요. 한일의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제1차 한일협약, 제2차 한일협약, 한일신협약, 그 다음에 하나 빼먹는다던데? 신협약, 그 다음에, 한일병합조약. 맞죠? 그런 과정들 거쳐가지고 식민지가 되잖아.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뭐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예나야. 우리가 어떤 민족이에요? 예나야. 유튜브에 있구나. 유튜브에 있으면 못 듣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민족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때 국권 침탈에 대하여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구국운동을 벌입니다. 구국운동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구국이라고 하는 말은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운동이지. 알겠습니까?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운동이 바로 구국운동인데, 지금 114페이지 하고 있지만 본론 못 들어갔어요. 지금 서론이 긴데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이거 시험 문제 내지는 못할 거야, 사실. 서술형으로 내기 딱 좋은 거지만, 냈을 거야, 나 진짜. 이거 내가 전반을 갖다가 다 수업하면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내가 서술형 문제 내는데, 근데 교과서만 이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단답형밖에 못 나잖아. 네네. 이거 화질이 너무 안 좋아요. 유튜브로 가세요. 유튜브 가면 되게 좋습니다. 30초 딜레이가 있어요. 현수 씨. 30초 정도 늦어요. 거기 방송은. 대신 나오고 질문을 못 합니다. 대화를 못 해요. 알겠나요? 자, 근데 구국운동은 어쨌든 중요한 건 얘들아, 나라를 구하려고 운동이라고 하는 거고, 크게 몇 가지 운동이 있었다?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눠요. 얘들아,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야, 사실. 너네 일제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되게 중요한 사실은 이 무장투쟁 논란하고 실력 양성론인데, 너네 중학교 때 뭐 그냥 일제시대 하면, 일제강점기 하면 알고 있죠? 다 알아요, 나. 10년대에는요, 뭐지? 갑자기 생각나. 무단통치! 20년대는 문화통치! 30년대 민속 말살통치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일제시대는 아니라고. 그 일제시대의 가장 중요한 그 이야기 포인트는 사실은 독립운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했느냐도 중요한 건 맞지만, 각 시대별로 우리가 일본에 저항해가지고 움직였던 그 독립운동사 엄청 중요하거든. 근데 그걸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는 친구도 별로 없어요. 이해됩니까? 근데 이것만 알면 돼. 내가 늘 얘기하지만 한국사랑 역사랑 수학이랑 비슷한 점이 많아. 개념을 모르고 책을 보면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알겠어요? 뭐 외우는 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외워도 뭔 말인지 모르고 외운다고, 이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수학도 마찬가지. 무슨 개념을 알고 공식을 알고 이제 접근해야지 뭔가 좀 문제가 풀리듯이, 이거는 책에 나오지도 설명은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오지도 않는 거야, 사실. 나오지도 않지만 이거 머릿속에 없이 이걸 바라보면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구국운동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방금 얘기했었던 무장투쟁 운동. 무장투쟁. 말 그대로 싸우자는 거죠. 일본에 맞서가지고 총 들고 싸우자는 게 무장투쟁론입니다. 알겠어요? 또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불러요. 실력 양성 론이라 할게요. 그냥 실력 양성론, 무장투쟁론.
이게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구국운동과 1910년 이후에는 우리가 식민지가 되잖아, 일본에. 맞지? 우리가 식민지가 되기 때문에 식민지 시대는 독립운동이죠, 이제는. 그때 독립운동의 흐름도 똑같은 겁니다. 자, 방금 적었다시피 이 무장투쟁론은 방금 뭘 의미하냐면 이게 바로 의병운동이에요. 의병운동, 의열운동. 이런 게 전부 다 무장투쟁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의열이 뭔지는 설명해 줄게요. 알겠습니까? 이게 뭔지는 여러분들 뭐 의열단 때문에 뭐 아예 생소한 단어는 아니지만 의병하고 의열운동은 어쨌든 일본과 총 들고 싸우자, 맞서 싸우자는 게 의병운동이고, 얘들아, 일본이 우리를 갖다가 막 이게 막 식민지로 만들려고 이게 막 국권을 빼앗아가고 있어. 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싸우는 거야 되겠죠. 근데 이 당시 일본은 이제 막 청나라 물리치고 러시아까지 격파하고 완전 이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근데 이 상황에 일본과 총 들고 싸워서 가망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은 거라고. 불가능하죠. 이제는 이게 국력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그래서 봐봐, 실력 양성론이라고 하는 거는 당장 일본과 싸워서는 우리가 승산이 없다.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먼저 실력을 키우자라는 거야, 이게. 나라를 구하는데 그건 똑같지만 얘들은 그냥 즉각적으로 싸우자는 거고, 얘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니까 좀 힘을 길러가지고 우리가 일본을 물리치고 독립을 쟁취하자라는 게 실력 양성론이라고. 이해됩니까? 이거 머릿속에 저장 이렇게 가셔야 됩니까? 나 100만 유튜버 되고 싶어요. 이렇게 가자고 싶지 않았지만. 알겠습니까?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이렇게 짜잔 자랑해야지. 작년 애들한테 꽃다발도 받았습니다. 알겠어요? 언젠가는 100만 유튜버 될 겁니다. 시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교실에서 수업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애들도 없고. 자, 실력 양성론. 이게 뭐냐면 교육이라든가 또는 언론을 통해 언론 활동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을 계몽시키고 실력을 키우자는 겁니다. 알겠어요? 당연히 이거 교육 활동이 필요한 건 학교죠, 학교. 그러니까 학교 세우고 신문사 만들고 이런 모든 활동이 어쨌든 실력 양성론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야 돼.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뭐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큰 흐름은 총 들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렇게 학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언론 활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구국 활동을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근데 문제는 얘들아, 얘네들이가 친했겠니 안 친했겠니? 네, 유튜브에 있는 당신들은 대답을 안 하겠죠. 당연히 얘네들이 서로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 안타까워요. 이 사람들의 목표는 나라를 구하자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 실력 양성용 농자들을 갖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독립이 되겠냐고, 나라 구할 수 있겠냐고, 싸워야지 라고 비판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얘들 보고 무식하고 되게 무모하다고 비판하는 거고,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인정하지 못했었어요. 그게 우리 너무 안타까운 지점이죠. 알겠습니까? 아이고. 그래서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의병운동 얘기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무장투쟁론은 핵심이 뭐냐면, 일단은 이 의병운동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누가 이끌었느냐. 중심은 유생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중심은 유생이었고 플러스 알파. 알겠습니까? 누가 있었느냐.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실력 양성론을 갖다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겠지만, 이걸 갖다가 애국 계몽 운동이라 불러요. 애국 계몽 운동이라고 부른다고, 얘들아. 애국 계몽 운동. 애국 계몽 운동은 우리 이제 다음에 할 거예요. 118페이지 나옵니다. 교과서 118페이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국 계몽 운동이라 부르고 있고, 이거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주도했겠니? 주도층은 개화 지식인들이었어요. 개화 지식인. 이해하죠? 아직 교과서 본론도 못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114페이지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이거 머릿속에 집어넣고 저장하고 우리 이제 스타트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애국 계몽운동하고 오늘은 의병운동 하는 거라고. 자, 어쨌든 그렇게 하여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 의병들이 일어서게 되는데, 알겠습니까? 가장 먼저 일어났던 거는 1895년. 기억납니까? 1895년에 처음으로 의병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일어난 의병운동입니다. 이 300년 만에 거의. 맞죠?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의병운동은 1905년
2005년에 일어났던 의병운동이 있어요. 중학교 때 잘하면 기억날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났던 거는 1907년에 의병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제는 의열투쟁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여기까지 하니까 보통 시간이 모자라더라고. 그러니까 일단 의열투쟁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애국개몽운동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1895년에 우리를 분노케 만들었던 사건은 기억납니까? 했던 거잖아요. 뭐 있었어요? 전부 다 유튜브에 있죠, 지금. 유튜브에 있으니까 나의 질문은 아마 30초 뒤에 당신들에게 전달될 겁니다. 대답이 없죠. 자, 이게 뭐냐면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거 맞죠? 을미사변, 이거 다 배웠기 때문에, 얘들아 배웠기 때문에 잘 알 텐데, 이거 한번 띄워놔야겠다. 이거 그래도 뭐 혹시나. 자, 이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건데, 을미사변은 우리 알다시피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말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전국에 있던 유생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지. 맞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을미의병이라고 부르는 운동입니다. 맞죠? 을미의병이었고, 그 을미의병을 이끌었던 주요 인물들, 요거 좀 체크해주세요. 주요 인물. 사실은 이거 지금 이렇게 준비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중요한 그 소식 하나 알려줄게요. 지금 교육청 우리도 공문으로 못 받았지만 뉴스에 따르면은 경북이 5월 24일부터 전면 등교 수업이랍니다. 온라인 수업이 드디어 끝나게 됩니다. 당신들 드디어 2학년 얼굴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알겠어요? 1, 2학년 처음 만나는 겁니다. 2년 만에. 놀라운 일이죠. 알겠습니까? 5월 24일 날 수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전면 등교라고 지금 뭐 떴긴 떴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교육청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뭐 수업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거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거 한다고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참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자, 일단 주요 인물 볼게요. 켜져 있죠 지금? 자, 주요 인물 일단은 의병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 이제 제천이라든가 충북 제천, 그 다음에 춘천. 그리고 얘들아, 내가 그때 교육청 관계자들이 오시면은 이거 가지고 수업하려고 한 이유가, 우리 의병장, 우리 지역에서 탄생한 아주 중요한 의병장님이 계십니다. 알겠어요? 선산에서 거병하셨죠. 우리 선산은 구미잖아요. 맞지? 구미. 물론 이 사람, 이분의 고향은 저 임운동이야. 구미 임운동. 그거 가면 왕산 허위 기념관이잖아요. 이거 왕산 허위야, 허위 선생님. 우리가 구미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박정희만 알고 있지. 알겠습니까? 독립운동가인데, 이 허위 선생님의 그 위상은, 너네 잘 모르는데, 진짜 김구급입니다. 김구. 안중근, 김구, 그 다음에 윤봉길 의사급이에요.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이분이. 왕산 허위 선생님. 어쨌든 이분과 함께 제천에서는 이소응, 춘천에서는, 미안합니다. 제천의 유인석이죠. 요인석. 그 다음에 춘천에서는 이소응. 이런 분들이, 의병운동을 이끄셨고, 중요한 거는 이분들 전부 다, 뭐야, 이거. 특징. 전부 다 유생이라고 하는 거. 유생이 유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선비죠. 알겠습니까? 선비. 성리학을 공부하는 선비들을 말하는 거고, 이 유생을 중심으로 처음에 의병운동은 전개됐다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까? 천민이 천민 없어졌지만, 그래도 하층민이 먹고 살기 바쁜데 이런 거 하기 힘들죠.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유생이 중심이 됐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좀 한계점도 있었어요. 이런 거 좀 체크해 둡니다. 한계점. 이 용어를 안 쓰고 쓰려면 너무 길어져서 그냥 어렵지만 이 말 쓰겠습니다. 이 근황적이라고 하는 말. 근황적 성격. 이 말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 용어지만 그냥 써서 풀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황적이라고 하는 말은 왕을 지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을미의병의 가장 중요한 한계점이 뭐냐면,
일단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 때문에 그 분노로 인하여 거병했지만, 알다시피 1896년에 고종이 아간파천을 단행하십니다. 맞죠? 그래서 고종이 아간파천 이후에 전국 안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진정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이 의병 운동을 갖다가 그만두라고 하는 그 교지를 내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왕이 그만두라는데, 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해? 계속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해산해요. 자진해산. 이게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일본에게 되게 분노하고 억울하지만 왕이 그만두라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맞죠? 그래서 이게 스스로 해산해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일단은 1895년의 의미의병의 특징이자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잘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05년으로 갑시다. 1905년에는 되게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또. 1905년에. 우리가 분노하게 만든 사건. 우리를 또 한 번 분노하게 만든 사건 뭡니까?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게 이때 체결되지. 맞죠? 알다시피 을사늑약. 그래서 을사의병이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고 이때 을사을병을 이끌었던 주요 인물 누굴까요? 주요 인물은 바로 이것도 두 사람만 알면 됩니다. 일단은 최익현 이제는 뭐 여러분들 최익현 너무 익숙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다시 만날 일이 없습니다. 이분은 이제 여기서 이제 빠이빠이 해야 돼요. 이 최익현 우리 기억나나? 최익현은 이미 그 흥선대원군 시절에 뭐 경복궁 중군 사업 이거 할 때 막 그거 왜 하지 말라 그러고 반대했었고, 그 다음에 고종이 집권해가지고 개항 정책 펼 때는 개항 반대 운동을 했었고, 맞죠? 그리고 이제 일본이 저렇게 국권을 빼앗아갈 그 당시에는 의병 운동 일으키셨고 멋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분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공부는 못 해봤지만 일단 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꼬장꼬장한 그 보수 유생이지만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사의병을 이끌다가 결국 이제 붙잡혀가지고 대마도로 유배를 가게 되거든. 그 대마도에서 순국하십니다. 대마도에서는 그 일본이 주는 밥을 먹지 않겠대요. 그렇게 순국하셨어요. 와. 하여튼 이 최익현이고, 너네 그 중학교 때는 굉장히 이분을 많이 강조했을 거야. 돌, 수업. 이분은 다 기억날 거야, 아마.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신돌석. 되게 친근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평민이에요. 알겠습니까? 경북 영덕에서 시작한 이 신돌석 장군의 의병운동. 그래서 이게 특징은 뭐냐면, 을사을병의 특징은 여전히 유생입니다. 알겠어요? 유생이 이끌어가요.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화랑하고 똑같습니다. 화랑도하고. 이게 너네 기억이 너무 오래전 얘기, 1000년 전으로 하니까 그 화랑도 진골 귀족이 화랑이지, 맞죠? 나머지 밑에 낭도들은 다 육두품이잖아. 그처럼 의병을 이끌은 건 다 유생 양반들이라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여기 이제 뭐가 등장한 겁니까? 쌤이 계속 간섭했지만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했잖아. 알파. 이게 발전한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각 단계마다 참여하는 의병의 어떤 그 구성이 다르다는 거거든. 넓어지고 폭이 넓어지고 커진다는 뜻이거든. 자, 어쨌든 유생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을미의병이 1905년에 을사을병 때는 이런 신돌석과 같은 평민 의병장이 등장한다는 사실. 알겠습니까? 평민 의병장이 등장한다는 사실. 이게 이제 포인트죠. 잘 물어봅니다. 알겠어요? 여튼 이렇게 평민 의병장이 등장하고요. 여튼 이걸 갖다가 이제 뭐 평가한 다음에 의의는 이제는 뭐 이런 어떤 최익현과 같은 유생뿐만 아니라 이게 평민과도 같은 사람들이 또 의병장을 할 수 있는 시대. 뭐 참여의 평민. 그러니까 의병운동의 참여 폭이 넓어진 거죠. 참여 폭이 넓어진 거. 알겠습니까? 이제 평민들까지 등장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포인트는 다 이런 것들입니다. 알겠어요? 너네 의병운동의 어떤 이런 건 교과서에 다 나오는 거야, 지금. 다 나오는 거고,
그냥 읽으면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포인트는 다 이런 거라고 하는 거 알겠습니까? 요건 내가 그냥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겠습니까? 우리 지역 출신의 어떤 물론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 알아야 돼요. 이분들 기억해야 돼요. 다 알지만 왕산허위 선생님은 주로 그래도 우리 지역 출신의 의병장이니까 그리고 더 나와요. 1907년에 알겠습니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진짜 어마어마하다니까 왕산허위 선생님의 역할 자체가. 자, 그리고 이제 1907년인데 1907년에 또 이제 되게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1907년 하면 뭐가 생각나요? 우리 다 배웠지만 대답이 없을 수밖에 없죠. 다 유튜브 같니 지금? 자, 너네 1907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뭐 정미칠조약 맺어졌던 거 한일 신협약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죠? 한일 신협약. 그 한일 신협약은 이거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차관 정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죠. 지금 시험 문제였기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차관 정치라고 해가지고 통감부가 사실상 이제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의 모든 어떤 행정권을 다 이제 장악한 단계에 이르렀고, 그 이면 합의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군대 예산이 들어있었어요. 기억나죠, 이거? 군대 예산.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군대를 갖다가 해산시켜버렸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이 부족하면은 너가 나가면 되지. 알겠습니까? 근데 군대를 없애버립니다. 알겠어요? 대한제국 군대를 없애버리고 이 해산된 군인들이 이제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죠. 나는 이걸 어떻게 너한테 좀 의미 있게 전달하고 싶냐면은 선생님은 과거에 초임 교사 때 어디서 시작했냐면 선생님을 갖다가 시골 학교에서 했었거든. 군이 소보라는 거 아주 촌동네입니다. 근데 그 학교가 내가 갔을 때는 전교생이 20명이 안 됐는데 한 5년 뒤에는 입학생이 없어졌어요. 폐교죠. 폐교. 그러니까 너네 졸업해가지고 그 학교를 떠나는 거하고 학교가 없어져가지고 그 길 떠나야 된다는 거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 이게 그랬어요. 나도 그 학교 이제 너 보통 폐교하면은 비석 막 세우거든요. 너네 폐교한 학교 가봤지? 하면 이제 이 학교는 졸업생이 몇 명이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졸업생을 배출했으면 나오거든. 그거를 갖다 퍽 세우고 애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막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고 되게 슬프잖아요. 근데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군대 예산이 그런 거야. 일단 이 대한제국의 군인들이 생각해봐. 이제 박승환 총대장 자결하시고요. 이제 대장도 자결하고 이제 뭐 집으로 돌아가는 통지서 받고 이제 왔는데 집으로 돌아갈 때 그때 비가 왔대요. 비가 오는데 슬프죠. 나라도 없어진 거죠, 사실상. 이제 자기가 갈 곳도 없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 군대 예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지방에는 진위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는 친위대와 시위대가 있었잖아. 그 사람들 대부분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제 의병 운동에 가담하는 게 이게 이제 1907년에 정미 의병이라고 하는 거. 주요 인물. 이걸 이끌었던 주요 인물, 이인영이라고 하는 분이 총대장이었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분은 아까 얘기했던 이분이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지금은 치면 작전관 같은 거지. 지휘 뭐라 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게? 어쨌든 최고 지휘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어요? 여기 총대장이었고 작전 총대장 바로 이분이 허위였어요. 허위. 왕산허위 선생님. 또 나왔네요. 알겠습니까? 이때 해산했다가 선산에서 거병하셨다가 해산되고 난 뒤에는 이때는 아까 했다시피 이때는 해산된 군인들이 그 의병에 가담한다는 거. 다 유생이거든요. 이인영, 허위 전부 다 유학자입니다. 유학자인데 여기에 누가 가담했다는 거? 그렇지. 해산된 군인이 여기에 가담했다는 게 이 정미의병의 가장 큰 특징. 그러니까 이제 앞에 봤었던 을묘의병이나 을사의병은 사실 이게 훈련된 군사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평민들이 유생들이 글만 쓸 줄 알지 제대로 전투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정미의병은 실제로 군사 훈련을 받은 분들이 군대에 가담했으니까 훨씬 더 활약이 더 좋아졌죠.
됩니까? 화력이 장난 아니겠죠? 화면 좀 넓힐게요. 아이고, 좁아졌나? 자, 화력이 과거의 의병하고 다릅니다. 이거, 그러니까 엄청난 전투력을 가진 어떤 의병이었다고, 과거의 의병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들은 13도 창의군이라 해가지고, 창의 군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어떤 의병운동을 다 규합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오케이? 서울에 가면은, 일단 일본의 통치의 가장 핵심이 어디입니까? 지금 1907년 이 당시에는. 통감부잖아. 아직 조정총독부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아직 일제시대 아니에요. 자, 서울에 있는 통감부가 일본의 핵심이잖아. 그 통감부를 향해 진격하게 되죠. 그걸 갖다 우리는 서울 진공 작전을 펼치게 되고, 서울 진공 작전의 최전방 공격수가 바로 누구였을까? 바로 허위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좀 알아둬야 돼. 이분의 어떤 그 위상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거 그냥 단순히 지방 의병장 수준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당시 전국의 모든 의병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 지역 출신의 이 왕산 허위 선생님입니다. 알겠어요? 어디 가서 후미에서 왔어요 하면 우리 고향 사람 중 제일 유명한 사람은 박정희만 얘기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왕산 허위 선생님, 우리 독립운동가, 알겠어요? 우리 의병장 왕산 허위 선생님 꼭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 서울 진공작전은 왕산 허위 선생님이 이끌었지만 이게 좀 안타깝게도 실패합니다. 알겠어요? 실패. 아유, 근데 이게 허위가 이끌었던 300명 가량의 그 부대가 이게 실제로 청량리, 동대문 밖에 청량리까지 진격해가지고 일본군과 이게 전투를 벌였거든요. 근데 이 본대는 이 이인영이었거든요. 그 지방에서 모든 의병을 다 모아가지고 이 본대가 이제 이 진공작전을 펴고 있는 허위를 갖다 도와줘야 되는데, 그 당시 이인영 총사령관이 그 아버지 부친상을 당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어떻게 해? 아이, 그냥 고향으로 가버리셨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해,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거, 물론 유학자니까 부친상 당했는데, 난 모르겠어요. 더 이상 언급하기 싫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무산됩니다. 알겠어요? 서울 진공작전의 어떤 중요한 어떤 그 순간에서 이 본대가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니까 300명 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고, 일본은 이런 어떤 전국에 이런 어떤 의병 운동이 이제 막 확산되니까 되게 이거 하나 중요한 거 빼먹었는데, 확산되니까 이 의병 운동을 진압하지 않으면 일본이 사실 목적은 또 식민지를 만드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식민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의병운동 계속 일어나면 안 되잖아, 맞죠? 이게 전국에 뭐 있는 모든 의병운동을 갖다가 탄압하려고 하는 계획, 바로 이게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 불러요. 남한 대토벌 작전 바이 일본에 의해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의병운동을 갖다가 씨를 말려버리려고. 이게 진짜 끔찍했습니다, 이거. 이게 이 당시 의병운동이 끝까지 일어났던 게 전라도 지역이었거든요. 전라도 지방. 우리 근대사에 있어가지고 이 지방은 정말 특별한 지역이에요. 진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방금 봤었던 남한 대토벌 작전에서 초토화가 됐던 지역이기도 하고, 또 하나가 대한민국 건국되고 난 뒤에 굉장히 차별받았던 지역인 거 알고 있죠? 특히 우리 전모 대통령께서 광주를 갖다가 그냥 숙대밭으로 만들었잖아요. 광주민주화운동. 하여튼 그런 지역이라고. 뭐 일제시대 때는 광주 항일학생운동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되게 특별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일본은 이 남한 대토벌 작전, 특히 삼남 지방이라든가 전라도 지방이 중심이 되는데 거기를 완전 초토화시켰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정예의병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요거 의미를 빼버렸는데, 의는 여기다 적을게. 의는 이게 이제 의병운동의 이 전국적 확산을 의미하는 거였다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했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어요? 자, 우리 책에 나오는 부분은 요 지금 114페이지, 115페이지는 그거예요. 뭐 밑에 보면 을미을병, 을사을병, 정미을병 뭐 자료도 나오고 있는데, 의열투쟁은 지금 116페이지에 나옵니다. 요거는 교과서 116페이지에 나오는데, 요거는 봐라, 시간이 너무 애매하다. 이거 녹화 끊겼을 것 같은데.
노키아가 끊길까 말까 하네요.